4년. 예예.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검은 바지 유니폼을 주는 거예요. 글쎄 프로는 이런 옷을 입나? 남행전. 사공의 뱃노. 송창령의 일파만파. 이 시대의 핫 이슈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본격 토크쇼.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령 교수입니다. 오늘은 혜태 타이거즈의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슈퍼스타. 최근에 출판도 하셨죠. 기아 타이거즈 전 감독님 김성환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송 박사님, 네. 전 감독님보다는 네. 예, 초대 감독님. 초대 어떻습니까? 아, 초대 감독님. 괜찮습니까? 아, 예, 좋습니다. 저는 참고로 예. 우리 감독님이 축구의 우리나라 레전드 백넘버 11번이 차범근 네, 맞습니다. 감독님이고 야구의 최고의 레전드는 11번 김성환 감독님. 아, 감사합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셔요? 아, 요즘에 네. 제가 이제 광주광역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 네. 제 13대 야구 협회 회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언제? 2월 6일 날 경선을 통해서 그 투표를 했는데 38대 24로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네. 회장이 됐는데 야구 행정에도 도전을 좀 해보고 싶어서 협회에 도전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뭐 캐치프레이라 할까, 뭐 포부를 할까, 그런 뭐 무슨 저변 확대를 한다라든가 새로운 그렇죠. 팀을 많이 만든다라든가. 뭐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광주에 최근 몇 년 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전국 대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또 이 지역의 선수들, 특히 아마추어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광주 일고를 비롯해서 광주 상고, 또 진흥고, 여기에서도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많이 나왔고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들 많이 나왔고 국내에서도 아주 프로야구 선수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배출했던 그 광주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를 보니까 아무래도 그 프로팀에 지명받는 선수들의 수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도전을 해서 광주의 옛날 그 명성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지금 회장에 도전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요. 첫 번째 제가 공약을 내렸던 것이 금년에 무조건 유소년 야구대 전국대 아주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를 하겠다. 예.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느 정도 확정을 좀 지어놨고요. 광주 시장님의 명의를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시장이 상당히 도움을 좀 많이 주신다고. 특히 시장님께서는 광주가 올해 그 광주 방문의 해로 정했다고 그럽니다. 네. 전국대회를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 2, 3천 명 정도가 광주를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열흘 동안에 먹고 자라고 하는 돈이 우리 지역이 그라인에도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과 아주 연계를 해서 좋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예. 관광이라든가 또 광주광역시의 이미지 제고, 또 지역 활성화, 예.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임기는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4년. 예.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구인들이 네. 4년 임기 동안에 김성환 전 감독이 네. 얼마만큼 더 잘하느냐에 대해 상당히 지금 기대가 많이. 잘하면 한 번 더 뽑아주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KBO 역사에서 우리 호남 야구를 빼놓을 수가 없고, 네. 호남 야구 혜태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에서 우리 김성환 감독님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감사하고 또 성원도 좀 해주시고요. 혜태 타이거즈, 우리 호남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소름의 한해 어려운 시기에 네네. 그것을 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회였지 않습니까? 예. 혜태 타이거즈 창단할 때 네. 건빨 그런 유니폼도 있었고 좀 재밌는 에피소드 없었습니까? 제가 이제 졸업 말기에 네. 사실은 이제 은행에 취직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월급을 번봉을 받고 있는데 프로야구에서 뛸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좀 문의를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장훈 선수라든가 백인천 선수라든가 행커런 선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예요. 메이저리그 일본 야구가. 마치 이 프로야구가 생긴다는 그 기사를 보고 나도 기회가 되면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 걸음에 남영동에 본사를 혜태 본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그때 제가 은행 월급 본봉을 한 달에 20만 원씩을 받았는데 그때 제 계약금 1,200만 원을 주고 집을 사도 몇 채를 샀겠습니까? 그랬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그래서 이제 꿈을 안고 혜태 입단을 딱 했는데 입단을 딱 해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그 빨간 바지 유니폼에 검은 바지 유니폼을 주는 거예요. 글쎄 프로는 이런 옷을 입나?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더 가관인 것은 창단한다고 모인 숫자가 14명이에요. 야, 이거 재난이네. 기대 재난입니다. 이거 아주 큰 재난입니다. 그래도 프로라는 생각에 14명이면 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14명 가지고 전반기 40게임, 후반기 40게임, 일주일에 5게임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김동혁 감독님이 일당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당백. 너희들 하나가 100명씩을 차지해야 된다. 상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게임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 말에 전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성환 감독님은 당시 이도류 국내 최초이자 마지막 그렇잖아요. 초창기 10승 투수 맞습니다. 저는 투수 타자로서 워낙 그 기록을 많이 남기셨으니까 투수 성적은 별로인 줄 알았더니 그 방어율도 좋았더라고요 보니까. 2.88입니다. 그러니까 2.88. 야. 근데 이제 거기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요. 14명 또 조금 지나니까 한 명 추가해서 15명 주고 시즌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도류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가 많이 있었고 투수의 숫자가 풍부했더라면 저에게 이 투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았겠죠. 저는 이미 그때 당시에 투수로서의 생명력은 다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타자로서의 전념을 해야 되겠다고 내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는데 김동혁 감독님이 어이 투수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저는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타자로서의 준비를 나는 나름대로 좀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1982년도 4월 달에 개막전을 딱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타자로서의 감독님한테 눈에 들질 않았었어요. 그 전지훈련 기간 중에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타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독님이 이제 투수와 타자를 겸임해도 되겠구나. 저에게 3루수 겸 3번 타자. 또 위기상황 되면 중간에 타임 올라와서 3루에 있던 나를 마운드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반기에 36경기인가 하여튼 34경기인가 몇 경기였는데 그때 이미 10승을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질병인 팔꿈치가 아프면서 이제 더 이상은 투수를 할 수 없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후반기 때부터는 타격에 이제 전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그러면 그 은퇴하실 때까지 통산 타율이나 통산 성적 혹시 알고 14년간 했는데 거의 13년 차, 14년 차는 거의 놀다시피 했어요. 좀 많이 까먹었죠. 거기서 통산 타율, 통산 방울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홈런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통산 타율이 2할 8푼 6리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3할 때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김웅룡 감독님이 저에 대해서 약간 나이 먹었고 힘이 없어서 더 어떻게 야구를 하겠느냐고 살살 이제 약 올리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게 때려쳐버려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훈련도 게을리하고 하면서 그 통산 타율이 지금 생각이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그렇죠. 평을 2할 8푼 8리까지 싹 까먹었다니까요. 안타는 그래도 1389안타. 이때까지만 해도 최대 안타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홈런은 207 홈런, 또 타점도 781타점. 타율만 조금만 관리하셨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시합을 안 나갔어야죠. 그래도 이 정도도 훌륭합니다. 그렇습니까? 제 친구 레전드 그 해식이는 통산 타율이 2할 1분 7리더라고. 그래도 좋은 친구를 그래도 해식아 나 존경한다. 선수 시절에 저는 우리 감독님을 제가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호랑이 이미지에 정말 맞는 그런 혜태 타이거즈의 선수들의 눈빛만 봐도 그냥 오금이 저리는. 또 지금은 옆집 아저씨처럼 서탈하니 정말 저는 지금 모습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빠든 아닌 빠든 한번 최근에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타격 자세 유심히 보면 말이죠. 좀 특이한 다른 선수하고는 좀 특이한 그런 면이 있어요. 이때 이 김성환 선수 말이죠.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상당히 500만 뷰 이상이었을 거예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요즘 그걸 보면 좀 창피스럽긴 해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이 그라운드 내에서만큼은 용맹스럽고 상대방이 우리를 보면은 약간 그 움찔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아, 뭐 그럼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상당히 거칠게 그라운드에서 누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선역 때는 그런 것들이 통했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변신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옆집 아저씨 같이 인자한 모습을 하려고 늘 입가의 미소를 버리질 않고 늘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그때는 그라운드 내에서도 상대 투수가 우리에게 빈볼을 못 던집니다. 던지면 죽은 게 쫓아가죠. 그냥은 그때 당시 우리 혜태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 우리는 또 하나 있잖아요. 국보급 투수 선동열이 150kg가 있잖아요. 이게 누가 나를 때리면 무등산 폭격기로 그냥 무등산 폭격기로 폭격을 해준다. 상대가 우리 선수들에게 일부러 그런 빈볼을 던진다든가 이러지 못했어요. 그 타이거스의 근성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우르르르르 때로 쫓아가가지고 응징하는 그런 단합이 있었어요. 방송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야구 얘기 나오면 그때 혜태 건빨 입은 그 선수들은 전부 다 반건자 같았다. 너무 무서웠다. 뭐 이런. 이제 그라운드에서는 그랬어요. 밖에 나오면 정말 신사들이거든요. 사복을 입었을 때는. 그건 감독님 생각이신가요? 저는요 오늘 이제 이렇게 모신 이유가 저 혜태 타이거즈는 어떤 팀 한의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광주 전남에서 응원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응원 문화도 바뀌는 것 같아요. 과거에 부산이나 다른 시도의 선수들이 광주 무등 경기장에 와서 적어도 상대 우리 그 기아를 제외한 다른 팀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염두에 두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니폼을 서로 바꿔 입어가면서 같이 앉아서 이게 그러니까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경쟁 의식은 있지만 영원함에 불어냈던 역사 그라운드 내에서만큼은 없어졌다고 봐요. 이 응원 문화가 경쾌하고 발랄하는 음악으로 과거에는 목포의 눈물 사공의 뱃노래 이 노래가 어떻게 응원가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마음으로부터 응어리지가 좀 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가슴이 애잔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저도 그 90년대 무등 경기장 가가지고 우리 때 90년대 후반에는 투수 선동열 나이스 빠따 나이스 빠따 이종범 뭐 이런 거였거든. 그러니까요. 정말 요즘 같아서는 웃긴 말도 안 되는. 지금은 정말 응원 문화가 뭐 재밌잖아요. 선수마다 다. 그리고 음악이 붙어 있고 제일로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그 범진이 아빠 잘해 우리 아들 이름을 범진이 아빠 잘해라 그럼 관중들이 범진이 아빠 잘해라 이게 무슨 응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삼루로 못 가겠더라고요. 삼루 가면 근데 제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로 가셔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만이 하체 훈련도 되고 같이 괜찮습니다. 한번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렇습니까? 계속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열정이 대단해요. 율동이 또 다 틀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애들 따라하려다가 죽겠더라고. 그도 우리 송 박사님께서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옛날 90년대 80년대에는 야구장 가가지고 7회 이상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술 취해가지고 그 흥분해가지고 와서 야 김성환이 안타 치면 소주 한 잔. 또 뭐 성장이 안타 치면 소주 한 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3회 되면 안타가 10몇 개씩 나오면 다 취해버죠. 한 7회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때 전부 다 아마 취했었던 것 같아요. 취해가지고 있다가 목포의 눈물 나오면 갑자기 깨가지고 같이 부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 원동력. 글쎄 정말 불가사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선발 투수진들이 대거 붕괴가 됐고 요즘 현대야구는 용병들을 얼마만큼 스카우트를 잘해야만이 성적을 낼 수 있느냐고 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용병을 벌써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벌써 2번 바꿨습니다. 용병이 아파서 안 나오면 폐기 처분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용병은 그 해년도에 성적을 위해서 우리가 스카우트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이 한 3개월씩 팔꿈치 아파하고 못 던지면 그건 팀한테 치명적이거든요. 심작 단장이라든가 그다음 프론트들이 발빠르게 잘 움직였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럼 내일 선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통해서 팀의 공헌도를 높였고 더더나 마지막에 또 한국 시리즈 또 맞아갖고 또 이빨까지 또 이렇게 고정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한국 시리즈 또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투혼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붕괴된 선발 투수 내에서도 4선발, 5선발 선수들이 선발 로테이션의 순번을 잘 지켜줬다라는 거. 그 와중에 최용우라든가 나성범이라든가 김선빈 선수라든가 우리 김도영 선수 저는 너무 경이롭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해서 최용우 선수가 올해 정도면은 은퇴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사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FA 계약을 다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노력이 이렇게 너무 좋은 성적을 올리다 보니 나이 든 선수와 젊은 선수 이런 선수들과의 조화를 아주 절묘하게 잘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선수들만 잘한 겁니까? 팬들은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제 선수들만 얘기인데 이제 팬 얘기해야죠 이제요. 여기서 팬 얘기 안 하면 혼납니다. 그럼요. 세상에 홈구장 100만 관중이 넘었어요. 와, 나 처음 봤어요. 그 뜨거울 때 올해 작년에 기아 타이거즈 이 광주에 경기를 하면 KTS SRT가 전부 유니폼으로 맞아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야. 동네 상무지구 그 모텔이 방이 없고 식당에 갈 데가 자리가 없고 KTX 자리 없고 실제로요 광주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야구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의 카드 매출을 조사를 했답니다. 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타이거스가 상당히 공헌하고 있다. 옛날 같지 않아서 챔피언스 필드가 2만석 이상을 우리가 입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으로 아주 잘 우리 송 박사님이 그 야구장 만들 때도 많이 도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지금 메이저리그 구장하고 비교를 해도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떨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구장으로 만들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면 가우디 건물 보러 가고 그리고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축구팀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우리 광주광역시는 무등산과 기아 타이거즈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기 아까 지금 그 바르셀로나 옆에 그 구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르셀로나 구장이 새롭게 지금 이제 잠깐 구장 수리 때문인데 거기가 이제 그 우리 몬주익의 영웅 마라톤 맞아요. 그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의 도로가 있어요. 바로 맞습니다. 옆에 그 바르셀로나 구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보고 너무나 그 감격적이더라고요. 스페인까지 갔는데 우리 황영조 선수가 거기 있다는 것은 그 스포츠 영웅이 그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광주도 챔피언스 필드에 선동열의 거리라든가 김성환의 거리 뭐 내까지 들어가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야구 처음이자 마지막 이도류 우리 김성환 감독님은 지금 영구 결번 11번 해야 되는데 어떡하다 그게 빠져버렸어요. 참. 글쎄 이제 뭐 이종범 선수는 해태에서 뛰다가 일본 갔다 와가지고 나 혼자 그만두고 은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아에서 영구 결번을 해줬어요. 손동철 선수는 이제 그 전에 해태에서 해줬고, 저도 충분히 그때 당시 해야 되는데 이 김웅룡 감독님이 이런 이벤트하고 이런 것을 그렇게 썩 그 당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구만 이기면 되지 무슨 뭐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와 치어리더도 앞에서 막 춤추고 이런 것도 지금 같으면 못하게 했어요. 야구장에서 무슨 여자가 춤을 추냐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야구를 했어요. 진짜. 지금 같았으면 인터넷에서 몰래 맞을 일이죠.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단장님 최윤범 단장님께서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영구 결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은퇴를 하고 혜태 구단에서 비용을 대줘서 일본에 지도자 연수를 갔다 오셨죠. 지도자 연수도 자기 돈으로 가야지 왜 구단에 돈을 주냐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 김성환이는 영구 결번을 해주시죠 이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넘어가다 보니까 기아가 왔는데 기아에서 지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영구 결번을 해줘라 이러는데 기아가 나한테 뭐 영구 결번 내가 선수 뛴 것도 아니고 감독 잠깐 한 것인데 해주겠습니까? 해줄 이유가 없죠. 이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그 기록도 기록이지만 자존심이거든요. 우리 감독님은 일본하고 야구할 때 이라부 히데키라고 기억나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91년 11월 도쿄돔에서 열린 1차전 김성환 선수가 이라부에게 때려낸 이 홈런이 그나마 우리에겐 유일한 위안거리였습니다. 야, 우리가 그냥 그 친구 그냥 엄청난 강속구에 꼼짝 못하는데 우리 감독님이 그냥 홈런을 쳐버려가지고 그냥 그때 기억나신가요? 나죠.
이미 경기는 일본 팀에 사실 우리가 조금 수준이 그때 일본보다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때는 뭐 전 국민이 다 그 중계 방송을 보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미 이제 그 승패는 기울어졌습니다만은 한국 팬들의 자존심을 좀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게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저 1화분을 한번 저 무너뜨려주면은 이분들이 좀 통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안타 치고 이런 것보다는 승패 이걸 떠나서 내가 승부를 해서 한번 넘겨봐야 되겠다. 빠른 볼에 1, 2, 3 해가지고 이걸 타이밍을 한번 맞춰서 눈 감고 한번 있는 힘대로 돌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딱 제대로 옮겨 맞춘 거예요. 딱 넘어가서 2루를 딱 도는데 여기 진짜로 눈물이 팍 가슴이 웅크른 있죠. 그때는 진짜 한국 자존심을 세워줄 그렇죠. 거였잖아요. 그때 거기 공 떨어진 곳에 무슨 뭐가 있다고 하던데. 공 떨어진 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는 도쿄돔에서 최초로 홈런을 친 그 방망이를 기증을 해주라고 그래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주겠다 그랬더니 도쿄돔에 가면 이게 그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뭐 일본관도 있고 한국관이 있어요. 그 한국관에 이것을 전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기꺼이 기증해 줬죠. 작년에 한국 프로야구를 요즘 말로 찢었다고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김도영 선수. 김도영 선수. 어떻습니까? 올해 40, 40 가능합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40, 40을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마음으로는 40, 40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도루는 제가 볼 때 40개 가능하다고. 김도영 선수가 저는 이제 작년에 먹었던 그 홈런 맛을 이미 알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홈런 또 많은 활약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하지만 그와 만만치 않게 상대방에서도 김도영에 대한 주의보가 아마 이미 떴을 거로 저는 보거든요. 얼마만큼 그것을 잘 극복하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그 극복 못하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성적이 분명히 날 것으로는 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층 여유로움이 아마 생겼을 거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향상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40, 40 기록이라는 거 이런 것은 처음부터 의식하게 되면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김대영 선수 마지막에 홈런 그거 남겨놓고 결국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했으면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처음부터 40, 40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을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올해도 좋은 성적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승입니까? 근데 기아는 1강입니다. 1강. 저는 1강이라고 봐요. 왜 이제 그러냐면은 지금 용병 선수들이 새롭게 지금 들어왔는데 내일이 작년에 12승을 했거든요. 12승 5패를 했는데 상당히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이 새롭게 오는 아담 홀로 선수. 이 선수도 지금 우리가 기대를 좀 했는데 이 선수의 보통 평균 구속이 151kg라고 그래요. 상당히 좋은 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패트릭 이즈덤 타자. 사실은 소크라테스를 보내는 것은 조금 아까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소크라테스가 작년에 26개의 홈런을 때려냈고 영양가 있는 홈런을 때리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순간에 때려내는 것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아가 1루가 지금 구멍이거든요. 1루를 볼 수 있는 또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 타율은 좀 떨어지지만 저쪽에 한 6, 7번 정도에 뒤다 갖다 놓으면 아마 최강의 타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도 강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수력에서도 선발 투수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상우라고 이번에 또 선수가 트레이드돼서 왔기 때문에 기존의 선수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보강이 되었고 투수도 선발 투수도 이유리부터 시작해서 부상 선수가 다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유리 완전히 부상 않게 됐습니까? 4월 달 좀 지나면 완벽하게 나올 수 있을 걸로 지금 봅니다. 이유리도 이제 선발 투수 그거 보장 못하죠. 경쟁을 할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윤영철이도 작년에 이제 5선발로 나왔지만 이 선수도 선발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정도로 투수력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경기를 좀 더 야구장에 오시면은 좀 수월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앞으로 뭐 포부나 뭐 저는 이제 그 13대 강주 야구협회 회장을 지금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젊은 꿈나무들이 목표는 이 선수들이 다 프로에 입단하는 것이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량 향상을 얼마만큼 잘 시킬 수 있는 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거라든가 모든 그 선수들이 현장에 있는 감독들의 목소리를 듣고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들어보고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뒤에 받침해 주는 것이 일단은 제가 이제 해야 할 소임이 아닐까. 그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새싹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게 최대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기아 타이거스
CNB 야구 중계 방송할 때 네. 팬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 보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우리 호남에서 혜태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는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시즌이 시작되면 올해 3월 22일 날입니다. 22일 날 예, 개막이죠. NC하고. 네, 예. 우리 홈구장에서 하는데 프로야구가 또 개막이 되면 이 지역의 문화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야구 예. 보려고 일찍 귀가를 하고 막 난리가 그렇습니다. 납니다. 우리 시대의 울분을 분출시킬 수 있는 혜태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의 레전드 오늘 김성환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